나일강에 흩어진 무수한 점을 연결한 희미한 선들은 결국 모두 연결되어 나일강과 같아졌습니다. 그전까지 사람들은 나일강이라는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강변의 수많은 도시들은 각자의 신과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 도시들은 다른 도시들도 함께하는 신앙의 중심지였고 이들의 종교와 문화는 다른 도시들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이룬 통일은 승자와 패자가 있었고 하나가 된 세상에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록된 패자가 있다면 그것은 승자를 더욱 빛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최초의 통일은 검은 땅의 사람들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이집트 역사는 첫 번째 통일 이후 두 번째 왕조까지를 선왕조라 합니다. 나르메르 팔레트의 거의 모두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은 장면은 3000년이 지난 이집트의 마지막까지 인용되었을 중요한 것입니다. 팔레트에서 앞뒷면을 통틀어 바뀌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두 암소 여신 사이의 왕의 이름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은 후대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보이는데 신화적인 요소와 결합해 생각하면 왕조의 안정과 전통성에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시리스 신화에 나온 여성의 보호적인 역할은 통일왕조 시기에 이미 왕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던 여인들과 깊게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 시대를 통틀어 나타나는 왕의 어머니이자 배우자로서 강조된 여성의 역할과 함께 왕실의 안주인에게 있는 듯한 왕위 계승과는 왕의 통치를 보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나르메르의 아내인 네이스 호테프는 이런 가설에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네이스 여신이 만족한다는 뜻의 이름은 그녀가 하 이집트의 사이스 출신이라는 것과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발굴된 그녀의 무덤은 나르메르와 다음 왕인 호르 아하의 무덤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아마도 결혼동맹의 대상자였을 에이스호테프는 하 이집트 사이스 지방의 강력한 통치자로서 나르메르와 결합해 통일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 텍스트에서 나온 오시리스 이야기에서도 네이스는 호루스와 세트를 선택할 수 있는 지위였고 결국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호루스를 선택한 인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 이후 통일 이집트 왕의 상징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을 덴의 유물들을 통해 알 수 있고 그런 덴왕조차 초기에 어머니인 메리네이스를 섭정으로 두었습니다.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은 학자들이 두 명의 네이스의 여인들이 왕으로 오해할 정도로 왕실 내 강력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곧 등장하게 될 이시스 여신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적을 내려치는 장면은 이집트 여행 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주요 신전을 장식하는 장면으로 질서를 수호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철기가 국제사회에 보편화된 기술이 되어도 이런 장면은 여전히 왕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고 그리스 왕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 아래 그리고 신 앞에 서 있는 당당한 왕의 모습은 신의 이름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팔레트에는 명확해 보이지 않지만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마하트의 수호입니다. 진실과 질서라 말할 수 있는 이 개념은 신앙과 정치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최초의 통일은 이집트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오시리스 신화가 이집트 건국 신화임을 생각해보면 이는 더욱 명확합니다. 오시리스 신화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 고왕국 시기이고 우나스 왕 때에 이르러 피라미드는 침묵을 깨고 오시리스와 왕의 관계를 직접 바뀌었고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내용과 형상은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것으로 오시리스 신앙이 우나스 이전부터 왕을 포함한 왕가의 일원들에게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시리스 신앙은 최초의 통일과 이어진 사건들이 신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티에 의한 오시리스의 죽음, 그리고 호루스와 세트의 싸움은 호루스의 승리로 끝나 이집트의 정통성이 호루스에 있음을 알리며 왕과 호루스를 동일시해 정통성을 확보하고 왕의 죽음을 오시리스의 부활과 연결해 왕권의 안정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오시리스 신화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많은 것들은 정확히 알려져 있는 것이었고 특히 신비와 관련된 것들은 상징으로 남겨져 당시의 신앙에 입문하고 정통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자료들도 완벽한 것이 없으며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는 추측이 많아 곤란하기도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고 계속된 발굴은 이런 상상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전혀 다른 진실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오시리스 신앙의 시작은 가장 오래된 이집트의 신앙입니다. 그의 원형으로 알려진 안제티는 하 이집트의 부시리스 지방의 신으로 그는 농사와 관련된 많은 것을 포함한 문명을 전파한 선한 존재였습니다. 오시리스 신화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나르메르 팔레트에도 등장하는데 바트 여신과 이시스 여신의 모함은 뒤로 하고 오시리스의 상징인 아테프가는 상이집트 군주의 왕관에 2개의 깃털을 붙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로 등장하는 호루스는 매의 모습으로 등장해 왕의 과업을 돕고 있고 세트의 모습은 개선식에서 매의 뒤를 이어 당당히 높이 솟아 있습니다. 또 나르메르의 곰봉머리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왕은 하이집트의 복식을 한 채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흡사 옷에 감겨있는 오시리스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때 세트의 상징은 가장 앞에 있고 뒤를 이어 호루스의 상징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미 하이집트에 있던 오시리스의 속성과 모습은 통일과 함께 왕조에 흡수되어 나중에 나오는 모습은 상이집트의 군주의 상징과 하이집트 군주의 상징이 융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세트와 호루스의 전쟁이 시작 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신화 속의 싸움이 현실 세계에서의 전쟁과 연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트의 상징이 이왕조 마지막 무렵에 왕의 이름에 호루스를 밀어내고 등장합니다. 이견이 적지 않지만 이때 불완전한 통치나 가뭄 같은 이유로 왕국 내부에 분열이 생겼고 세트의 사람들이 왕권에 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립센 왕은 그간 쓰였던 호루스의 상징이 아닌 세트의 상징을 왕명표에 썼고 그의 계승자인 카세케미 왕은 호루스와 세트의 상징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신화를 연결해 상상력을 발휘하면 상이집트의 주요 신 중 하나였던 세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왕권 찬탈에 어느 정도 성공했거나 최소한 왕가의 무덤이 있던 아비도스 지방의 통제권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은 이왕조 마지막까지 존재한 것이 분명합니다. 메네스는 통일의 수도를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의 경계인 멤피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결정은 하이집트의 통치를 강화했을지 모르지만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상이집트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상이집트에서 매와 함께 가장 오래된 신앙인 자칼은 통일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세력은 오랜 뿌리를 갖고 있었고 상이집트에서 매만큼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통치가 약해지자 매를 대신해 상이집트를 대표하게 되었고 새로운 왕조의 주인 자리를 넘봤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왕명표에 등장한 세트의 모습은 전리품적인 성격보다는 나르메르 팔레트에 나온 하이집트의 왕관처럼 통치의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세케미 왕명표에서 호루스는 두 땅의 지배자를 뜻하는 통화가는 쓰고 있지만 세트는 어떤 상징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에서 나온 문서에 호루스의 땅과 대비되는 세트의 땅이 등장합니다. 신화의 내용과 연결해보면 사람들이 사는 풍요로운 땅의 정당한 계승자로서 호루스가 인정받았고 세트는 악신이 되어 불모의 사막으로 쫓겨났지만 여전히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은 신화와 역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고고학적 발견과 신화의 내용으로 나르메르의 통일이 처음부터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상이집트 주도로 통일은 완수되었지만 그 상이집트의 지배마저 완벽하지 못했고 하이집트의 정복 역시 다른 하이집트 도시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신화는 이런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그의 부인인 네이스 호테프의 상징뿐만 아니라 오시리스 역시 하이집트에 기반을 둔 신앙이었습니다. 또 신화에서도 분명 저승의 왕은 오시리스이지만 사자는 그 전에 42명의 신 앞에 죄를 고백해야 했으며 이는 이집트 주요 도시들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수많은 동맹을 기반으로 한 통치는 느슨하게 결속되어 있는 상태였고 각 도시들은 여전히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핏 중세의 봉건 사회와 비슷한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왕권의 이집트와는 다르게 보입니다. 나일강이라는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고 풍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치와 연관 깊은 것이었습니다. 통일전쟁으로 세상이 혼란해졌다고 하나 오히려 가장 격렬한 문화의 교류 속에서 헬리오폴리스, 멤피스, 헤르모폴리스의 신학은 널리 믿어졌으며 각각의 신화는 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집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그중 멤피스가 최초의 수도가 된 것은 초기 왕실 여인들의 상징인 네이스와 전으로 연관 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있기에 멤피스가 수도가 되었을 수도 있고 멤피스가 수도가 되었기에 그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기의 느슨한 형태의 통일과 통치는 각 지방이 여전히 쥐고 있는 영향력으로 인해 언제든 끊어질 것처럼 보였으나 혈안으로 강하게 뭉치기 시작한 통일왕조의 주역들은 각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잇게 했습니다. 유력한 새 도시의 창조 신화는 오시리스라는 최초의 왕을 중심으로 만났고 그를 이은 호루스는 정당한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또 각 도시의 창조는 나일강의 심연과 그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이야기했고 이 또한 호루스이며 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상징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상하 이집트를 상징하는 관을 겹쳐 쓰는 것을 넘어 호칭에서도 사초와 꿀벌의 표식이 함께 등장해 두 땅의 지배자임을 알리고 대머리 독수리와 코브라가 함께 등장해 두 여신의 사랑을 받는 자란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최초의 통일로 시작된 선왕조 시기는 이집트 문명이 완숙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그들로서도 처음 맞이한 통일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집트만의 특징이 나타났고 새로운 신앙도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통한 동맹은 후계자에 의해 완벽해졌고 신앙은 사회 구성원들의 유대를 갖게 하는 하나의 증명이었습니다. 결국 불안한 통치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는 극복되었고 완벽한 통치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는 위대해질 것입니다.